대화에서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는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꼽자면 다음과 같다. 의외의 것은 대체로 잘 통한다. 그리고 요즘처럼 말 많은 세상에서 침묵이란 소통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의외의 것 중 하나다. 상사와 매일 언쟁을 한 직원이 있다고 해보자. 500번째 싸우는 날, 상사는 부하 직원이 앞선 499번처럼 자신의 말에 토를 달며 반박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상대가 말을 통 안 한다. 상사는 당황한다. 그리고 불안해진다. 불안하면 브레이크를 밟기 마련이다. 그렇게 침묵은 갈등 상황에 바람을 빼는 역할을 한다. 싸움을 기대한 사람에게 상대의 침묵만큼 놀랄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아빠를 본 적이 있다. 아이는 5m 앞에서도 골대에 골을 못 넣는 수준이었다. 축구깨나 할 것처럼 보이는 아빠는 아들을 가르치느라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상체 숙이고 다리 더 빨리 움직이고 양팔로 균형 잡고 자, 힘껏 찬다. 아니, 너무 약해. 아이는 연방 공을 찼지만 계속 빗나갔다. 가망이 없어 보였다. 아빠는 당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것처럼 얼굴이 벌개졌다. 다행히 그의 목숨을 구한 건 그의 지성이 아니라 급격히 저하된 체력이었다. 지친 아빠는 말수가 줄더니 나중에는 거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의 실력이 점점 좋아졌다. 심지어 스스로도 놀란 듯 내가 어떻게 넣은 거지? 라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아빠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했는데? 라고만 물었다. 아이는 공을 찰 때 상체를 숙이려 했다고 대답했다. 아빠는 말없이 양쪽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날 그 아빠는 모든 아빠와 엄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배운 셈이다. 침묵은 상대의 지성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이해심, 관심, 참여까지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많지 않다.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열심히 떠든다. 그리고 결국 실망한다. 제 아무리 좋은 말로 떠들어 봐도 외부에서 온 동기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지속력도 약하다. 내부에서 오는 동기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침묵은 코칭의 기본 원칙이며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빠른 변화 유도 방법이다. 한 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이 잘못을 하면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변명하는 대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맹세할 때까지 계속 훈계를 늘어놓았죠. 그런데 한 번은 방법을 바꾸어 역지사지의 방법을 써봤습니다. 부하 직원을 불러 제 의자에 앉히고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팀장이고 내가 자네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에게 뭐라고 하겠나? 하고 물었지요. 상사가 훈계를 그치고 입을 다문 것도 모자라 자기 자리를 내주고 야단을 쳐달라니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주문이었을 것이다. 결과는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여러 방법을 제안했다. 자문과 코칭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자문은 상대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 최악의 적은 선이다라는 말이 있다. 코칭은 이 사실을 깨달아 조언을 줄이는 대신 상대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간단명료하게 말한다. 단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다. 수다쟁이들보다 2배는 더 자주, 더 길게 침묵한다. 그리고 2배는 더 성공한다. 협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할 말이 적은 겁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상대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을 알 수 없거든요. 포커판과 같습니다. 자꾸 떠들다 보면 자기 패만 들키게 되죠. 로마의 시인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침묵했더라면 철학자로 남았을 텐데. 철학자들은 생각 없이 떠들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세상엔 철학자가 거의 멸종했다. 최근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할 말을 곰곰이 고민하는 사람 말이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떠들고 본다.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왜 이 지점에서 말을 중단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문제는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같은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오는 대로 내뱉고 돌아서서 후회한다. 아마도 대부분이 생각과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물론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편과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빵에 잼을 바를 수 있다. 하지만 그때조차 입을 다문다면 훨씬 빨리 더 골고루 잼을 바를 수 있을 것이다. 용기를 주거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싶을 때 보통은 말을 한다. 응원과 채찍질, 협박과 설득을 동기부여와 동의어로 생각하면서 말이다. 내가 아는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말이 적다. 심지어 그들은 말을 하는 시간보다 입을 다무는 시간이 더 길다. 한 펌프 회사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직원들에게 신제품이 아시아 제품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 원가를 20% 절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생산팀장이 2시간 정도 창의적 사고 운운하는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를 복창하는 따분한 아침조의 장면을 상상했다.
그런데 의외였다. 팀장은 단 2분 만에 훈시를 끝냈다. 작업장으로 들어가니 연단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연단 위에는 천을 뒤집어 씌운 물건이 2개 있었다. 팀장이 첫 번째 천을 벗겼다. 아시아제 펌프에 엄청나게 큰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280유로. 다음으로 천을 벗기자 자사 펌프가 나타났다. 350유로.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딱 벌렸다. 팀장은 딱 한마디만 했다.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가격표를 바꿉시다. 훈시 끝. 하지만 직원들은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연단 주위에 모여서서 어떻게 해야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만약 생산팀장이 2시간 동안 훈시를 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직원은 훈시가 끝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옮겼을 것이다. 말을 현명하게 선택하면 적은 말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말이 많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게을러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윈스턴 처칠은 여느 정치인들처럼 몇 시간 동안 연설을 해대지 않았다. 피와 땀과 노력, 그리고 눈물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로 시작한 그의 취임 연설은 간결했지만 전쟁을 앞둔 영국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한 경영자가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을 해왔다. 27살이나 먹었는데 사고만 치고 다니지 뭡니까?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식의 협박과 호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만약 아들이 또 사고를 치거든 도와주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라고 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실제로 그가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고를 칠 때마다 화를 벌컥 내면서도 지갑부터 꺼내는 아버지 모습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외의 반응에 놀란 아들은 머뭇거리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잠시 후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렇게 수백 번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소용없던 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이처럼 말 없는 설득이 더 강력한 법이다. 아마도 이때 아버지는 불쑥 튀어나오려는 말을 참느라 무진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노력이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자 그는 말했다. 이런 방법을 왜 예전에는 몰랐을까요? 진작 알았으면 돈도 버리지 않았을 거고 아들놈도 훨씬 자립적으로 키울 수 있었을 텐데.